안녕하세요, 선한니치입니다. 오늘은 제가 관심 있는 경매 물건이 있어서 현장에 나가 보았습니다. 제가 사는 부산 지역 물건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서로 지역이 다르더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션원에서 지역은 부산광역시를 선택하고 다가구 근린주택을 선택합니다. 저는 통건물을 보려는 것이기 때문에 다세대는 체크하지 않습니다. 도심 외곽 지역을 제외하고 감정가가 너무 낮은 것도 제외하면 제 기준에 맞는 물건은 한 건이 보입니다. 우선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산은 도시철도와 동해선이라는 복선 전철이 있는데요. 동해선은 광역전철이라서 울산까지 환승 없이 가실 수 있고요. 도시철도와 환승도 가능해서 나름 역세권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본 물건은 동해선의 거제 해마 지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습니다. 거제동은 부산의 법조타운, 관공서 등이 밀집해 있는 전통적인 구도심입니다. 최근에는 거제 2구역 재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물건지와도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본 물건의 주변은 초, 중, 고가 골고루 있는 학세권입니다. 이 물건은 다가구라서 주인이 한 명이고 구분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각 호실마다 매매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도를 보시면 이 지역은 빌라촌입니다. 수요자가 가족 단위인 경우가 많고 원룸 수요가 있는 지역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건물의 구조도 전형적인 빌라의 구조입니다. 한 계층에 두 세대가 있고 한 세대는 30평 정도 되고 방 3개, 화장실 2개, 가족 단위가 거주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계약 내용을 보면 1층 원룸만 월세이고 나머지 세대는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물건을 단독주택, 즉 다가구에서 공동주택인 다세대로 용도 변경을 해서 각 세대별로 매각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조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굳이 다가구를 다세대로 쪼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밀려나는 사람들이 대안주택을 찾게 되는데요. 싼 가격으로 동일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빌라 수요가 많은 최적지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조사할 내용은 첫 번째, 빌라 수요가 있는 지역인지, 두 번째, 다세대로 용도 변경 후 리모델링해서 각 세대별로 매각할 경우 적정한 매각 가격은, 저는 용도 변경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대략 손품으로만 큰 틀만 파악해 보았습니다. 다가구를 다세대로 변경할 때에는 일종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주차장 면적과 도로 폭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건물의 경우는 1세대당 1주차 면적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도로 폭 또한 주변의 건물이 다 빌라인 것으로 보아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바로 역 앞인데요. 또 CU 골목으로 들어가는 게 물건지인 것 같습니다.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평지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경사가 있네요. 부산은 경사지가 많아서 물건지 벌써 나왔네요. 지하철역에서 3분 정도 거리인데요. 너무 빨리 찾았어요. 경매 물건을. 여기서 지하철역이 보입니다. 이게 북측을 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건물이 이렇게 됐고, 건물 전면에 도로 이렇게 막힌 데는 아니고 트여 있네요. 또 도로 넓이는 괜찮은 편이에요. 건물에 거주를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창문도 열려 있고 빨래도 널려 있고, 방금 이 건물에 거주하시는 201호 세입자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어요. 개인정보 때문에 녹음은 안 했고요. 지금 말씀이 이 건물에 매매 예약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빚을 다 해결해주고 경매를 취하한다고 했다네요. 이 물건이 3차 경매까지 안 나올 수도 있겠어요. 보니까 있고, 주인은 계속 갚아준다고 얘기했다고 하고, 또 그 다음에 저는 궁금했던 게
이 건물의 방 구조 같은 거였는데 방이 2개가 아니고 3개짜리라네요. 넓고 생활하기 좋다고 하네요. 수요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건물 1층 모습인데요. 7개. 1층에 방이 하나. 1층도 60만 원이나 월세를 주고 거주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1층에 이렇게 방이 바로 현관 밖으로 있네요. 여기 뭐 비밀번호 같은 게 안 걸려 있네요, 건물에. 이렇게 빌라 다운 블럭 길로 한번 가보려고 하거든요. 빌라 가까운 쪽으로 갈수록 점점 오르막길이 되네요. 그러니까 그 빌라가 있는 곳은 평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이 동네 보이시죠? 빌라. 다 빌라입니다. 전형적인 주택가, 거제 해마지역 아주 가깝죠. 해마지 지주택. 이거는 이제 소문은 있는데 추진은 잘 안 된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빌라하고 다세대 다가구가 많은 경우는 추진이 쉽지 않아요. 매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대지 지분이 작아지기 때문에 주택만 있는 지역보다는 추진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처에서 가장 좀 좋아 보여요. 신축급인 것 같습니다. 이 뒷길에서 거꾸로 이 건물 쪽으로 내려왔거든요. 이 건물이 있는 코너 머리에 GS25, 그러니까 이런 게 상가주택이거든요. 주택가기 때문에 편의점밖에 할 게 없기는 할 것 같네요. 규모가 큰 빌라가 상당히 많은데요, 여기에. 저는 현재 입찰할 자금은 없지만 실전 감각을 기르는 차원에서 현장에 나가보았습니다. 빌라 매매 시세를 조사하기 위해서 근처 부동산에 갔었는데 본 물건은 2억 정도의 매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한번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마침 옆 건물이 매매가 나왔더라고요. 옆 건물의 위치와 면적, 연식이 비슷하므로 본 물건도 매매가를 2억으로 책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용도 변경 후에 개별 호실별로 매매한다면 총 6세대이므로 12억이 매매가가 됩니다. 하지만 용도 변경과 임차인 명도 비용 등 부대 비용을 감안한다면 현재 금액보다 낮게 낙찰 받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실제로 입찰할 물건이라면 건축사 사무실에 가서 용도 변경이 되는지부터 확인을 하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경매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가구처럼 이렇게 세입자가 많은 경우 어떻게 명도를 하지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2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번, 배당을 신청한 경우에는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와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를 통해서 이사를 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2번은 대항력이 없는데도 배당을 신청하지 않은 세입자의 경우입니다. 권리가 없는데 사용 수익하는 것이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보통은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이 됩니다. 살다가 보면 아는 것이 힘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 재산을 늘리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저도 말로만 하지 않고 열심히 발로 뛰면서 임장 영상을 공유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